충남도와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도와시는 경찰병원 분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천안과 대전에 이어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후화된 천안 서북구청의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23개 진료과에 550병상 규모로 도와시는 경찰병원 분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가 아산시를 경찰병원 분원 건립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모두 23개 진료과와 550병상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으로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내 유유지 8만 1000제곱미터에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아산시는 KTX와 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경찰대학과 인재개발원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병원 유치에 성공한 충남도와 아산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종합 타운과의 연계성, 높은 접근성, 천만 의료 수요 등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도민의 염원을 들어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도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병원 건립 지원 TF를 구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와시는 경찰병원 분원 인근에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진들이 아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87만 평에 이르는 그런 도시 개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급의 의료진들이 우리 아산 국립경찰병원으로 오실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전국 공모로 진행되면서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으로 확정되면서 비수도권 경찰뿐 아니라 중부권 공공의료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권에서 1박 2일 경청 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천안과 대전에 이어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세종에선 홍성국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세종시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오히려 축소하고 수도권 집중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더 이상 국토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700억 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약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힙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서북구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에 준공된 천안 서북구청입니다. 옛 천원군청으로 지어져 시군 통합 이후 시청 출장소로 사용되다 2008년부터 서북구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올해로 준공된 지 40년이 된 천안 서북구청사에 신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청사 신축 기본 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 용역을 거쳐 14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구청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공청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협력 방식의 복합 개발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민간 자본,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민간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공공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얻는다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청사의 위치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매각 후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습니다. 결합개발 방식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진행할 때 행정타운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전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업체 측은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어 오는 2026년은 돼야 첫 삽을 띨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제5기 안전도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안전 취약 현장을 방문해 개선과 정책 권고 활동을 수행하면서 세종시 안전증진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오후에는 심폐소생술 등 소방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주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 관서 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또 가상현실을 활용해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직산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직산읍 군설이 일원에 있는 직산향교와 직산현관화, 온조왕 사당 등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해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비 1억 6,5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출향 인사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누구나 거주지의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 시민이면 충남도나 천안을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데 기부액의 30%까지는 답례품을 제공해 잘만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습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답례품 업체들을 좀 그 상품들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저희가 답례품을 이제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2개 업체에서 52개 품목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일찌감치 천안 호두과자와 아산배 등 15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캠핑장 이용권 등 답례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다른 이제 주민들, 다른 도시들의 어떤 그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서 체험형 상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답례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첫 해인 내년은 1억 원을, 5년 차인 3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에서 문자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두 가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훈민정음과 유럽의 3대 알파벳 중 하나로 불리는 키릴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인데요.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보채 70호로 지정돼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필사에 만든 금분사경입니다. 두루마리 병풍 방식의 작품인데 펼쳤을 때 길이가 14m에 이릅니다. 바로 건너편엔 훈민정음 의례본 작품도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의례본을 필사에 만든 국내 최초의 금분사경으로 지난 12일부터 세종시청 로비에 전시 중입니다. 여기에선 해례본 편찬 과정과 세종대왕의 한글 보급 정책 등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접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지정 60주년을 기념해 한글문화 수도 세종에서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체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곳 세종시립도서관에선 우리에겐 다소 낯설지만 조금 특별한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세기 말 불가리아에서 창제한 키릴 문자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모두 7개의 알파벳으로 6개의 벤치를 만들었는데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 체계엔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 형태의 키릴 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종시가 지난달 9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이뤄진 교류의 첫걸음으로 내년 2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오시면 한글처럼 창제된 키릴 문자를 체험하시고 불가리아의 역사와 문화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두 나라 고유의 문자를 주제로 한 두 전시회를 통해 문자가 지닌 예술성과 우수성을 느껴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관계에 의한 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10년에는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 의원인데요. 공공기록물 관리로 세종시 역사를 보존하자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기록물 관리를 통한 세종시의 역사 보존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개관한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뒤 방명록에 남긴 글입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록을 만드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훌륭한 기록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등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7년 개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서도
기존의 기록 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를 느끼고 지방 기록원을 설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청 지하 1층에 있는 기록관에서 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세종시의 모든 지방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기록관은 면적 375제곱미터, 총 수용 능력 10만 권으로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관 대상 기록물과 폐기되는 기록물을 감안해도 5년도 후때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세종 시민만의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해 연구 경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록자치 실현 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을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규모나 운영 방식, 조직, 예산, 인력 등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의지와 추진 능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다른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에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원의 아카이브를 스스로 구축하고 관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록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 기록물의 한 축으로서 세종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이번 정례에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세종시와 관련된 민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마을기록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 활동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기록문화관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만 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는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가 동절기 코로나19 집중 추가 접종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합니다. 겨울철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한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당일에 현장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일 0시 기준 천안 지역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추가 접종률은 26%로 전국 평균 24.1%보다 1.9%포인트 높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로비에서 2023 나눔 캠페인 모금 공개방송 나눔은 행복의 시작입니다를 진행합니다. 모금은 사랑의 계좌와 모바일로 가능하며 국세청과 자동 연계돼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이날 행사는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나 관광자원을 엄선해 대표성과 매력성,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합니다. 세종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모두 23곳의 주재정원에 4,000종에 가까운 식물이 식재돼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영상 제작 등을 통한 홍보로 세종 수목원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천마을 4단지 인근에 달토끼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한솔동 주민센터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달토끼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름 2m 규모의 조형물은 은은한 조명의 빛을 발해 야간 경관으로서 인근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솔동 상권은 시 출범과 함께 최초로 조성돼 당시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경기 악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상권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